네, 2024년 3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했죠. 이제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하겠다.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사직을 하는 전공의 협회, 또 의대 교수협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네, 지금의 민노총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민노총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관찰자, 구경꾼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뭐 인생이란 게 자기 인생도 구경하면서 남의 인생도 구경하면서 사는 구경꾼 기간이 꽤 있죠. 누구나 다 관찰력이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구경꾼으로서 발견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불경기 때는 투쟁하지 마라. 진다. 투쟁을 하려면 노사분규라든지 노정 투쟁을 하려면 호경기 때 해야 이깁니다. 그리고요, 부자들도 돈을 무서워합니다. 이 돈의 힘을 우습게 보는 순간에 그는 패배합니다.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번에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 두렵다라고 하면서 단체 행동 들어가는 그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정부가 두렵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진짜 두려워할 거는 돈입니다. 이 돈의 힘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정했던 대로 25일 이후부터 전국의 의과대학 모든 교수는 아니고요. 전국의 의과대학 전부는 아닙니다.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의대 교수들이 있는 의대부터 집단사직을 할 걸로 보입니다. 25일부터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근데 사표를 내면은 그게 당장 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사표를 안 내서 안 내도 바로 해임이지만 그냥 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면 내가 사표를 내고 그게 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되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집단사직을 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전공의들이 한 달 훨씬 전에 집단으로 사직을 했죠.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표는 현재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 갖고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대 교수들도 한다. 그런데 의대 교수하고 전공의만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이 전공의들이 수련을 하는 수련병원, 주로 대학교 부속병원이죠. 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무슨 병원, 척병원, 뭐 학문병원, 뭐 무슨 전문병원도 있고 무슨 지역 가게 되면 안동의료원, 뭐 속초의료원 등 굉장히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지금 전공의도 없고 대학 교수도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많은 환자들이 몰려서 호황일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 그쪽을 취재하지 않고 이 전공의하고 교수들이 있는 큰 병원만 이름하여 상급 병원이라는 건 제일 높은 병원인데 상급 병원 아닌데도 수련병원이 있으니까 전공이 있는 수련병원이라고 표현한 게 옳을 것 같은데 그 병원만 취재하니까 그렇지 수련병원 아닌 병원이 더 많거든요. 거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우선은 먼저 집단사표를 냈던 전공이 1308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은 낸 사표를 한 달 지난 지금 수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의사들은 개인 자유도 있겠지만은 그걸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임무를 해라라고 국가가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못 받았다 그럴까봐 아예 공시를 해버렸어요. 언론에도 발표하고 딱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먼저 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에게는 이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또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의사 면허, 아까 말한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가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니까 3개월 면허 정지를 최종 통지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은 이분들은 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고 또 순차적으로 보내겠다. 네. 의료법에 따르면은 면허 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전공의들이 계속 버틸까요? 이 기간은 언제까지 나오느냐? 당장입니다. 당장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한 14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번에는 당장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예고하는 거에 따라서 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교수들이 들어가면 또 같은 조치를 하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 날 때부터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주 소수 정권이었죠. 국회가 하원, 상원 모두 민주당 장악.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 노조는 뭐 극성으로. 근데 관제사들은 사실 봉급이 많아요. 조종사만큼 필적한 만큼 많습니다. 그들이 미국이 항공교통이 많은 나라인데 그들이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했을 때 48시간 내에 복귀 명령 내렸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전원 해고를 하고 두 번 다시는 관제사가 되지 못하도록 어떠한 형태로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죠. 그리고 대처 영국 총리도 영국 노조가 대단했죠. 그걸 그냥 뭐 조선노조, 탄광노조 모조리 끝까지 법적 조치하면서 본인도 뭐 상처를 입어가면서 무너뜨리고 하니까 영국이 지금 프랑스보다 잘 살잖아요. 지금 소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요. 레이건 노선, 대처 노선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또 의사들이 참여한 의료 정책 자체도 상급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원에서부터 병원 거쳐서 아주 어려운 것만 상급 병원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급 병원만 잔뜩 커지고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명분만 내걸고 못 간 것까지 그 개혁까지 아마 이번에 의대 정원을 들이면서 한꺼번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불경기입니다. 지금 뭐 마트에 가서 뭐 사실 사보려면은 참 올랐다. 또 식당 가서 뭐 좀 먹어보려면 참 비싸다. 그래서 구내식당 가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지난번 그 태영건설이 휘청했잖아요. 지금 건설 아파트 회사들이 아주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부가 상당히 막아주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다 그러면은 권력이 불안해진다고 봐가지고 건설회사들 많이 무너질걸요. 만약에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지원을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데가 많아요. 중소상공인들은 더 어렵고요. 이런 불경기인데 은행이자는 높고 이럴 때 단체 행동을 한다? 천만의 말씀. 저는 88년도에 기자가 됐을 때 그때 88년도에 우리 올림픽 직전에 됐는데 진짜 경기 좋았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수습봉급이 36만 원으로 들어갔다가 6개월 수습인데 6개월 가기 전에 42만 원 뛰었다가 48만 원 받았다가 수습 끝나니까 53만 원 주다가 60만 원 주다가 금방 1년도 안 돼서 2배로 뛰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경기 좋았어요. 그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노조가 참 세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으쌰으쌰 할 때라서 또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호경기 때 노동운동을 하게 되면 꽤 셉니다. 근데 그땐 동아조선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해갖고 그때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진짜 3조 호황을 누릴 때 진짜 노동운동 많았습니다. 학생운동도 극렬했고요. 그걸 견뎌냅니다. 근데 불경기 때 IMF 이후에 노동운동 팍팍 꺾어지고 또 리만 브라더스 때 팍팍 꺾어지고 지금 불경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단체 행동을 한다고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의과대학 교수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 대학 교수들이 봉급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같은 대학에서는. 근데 의대 교수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대학 교수가,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교수들은 프로젝트를 받아갖고 그걸로 뭐 본고에 못지않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경영대학 교수들도 뭐 어디 기업의 사회이사 같은 거 하면서 할 수 있고요. 제일 딱 봉급만 받아가는 게 문과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사회과학 교수들, 뭐 정치 외교학과나 행정학과나, 거기도 뭐 조금 이제 어디 뭐 자문위원 같은, 그건 뭐 자문위원은 별로 안 되니까 그 정도고, 제일 돈 없는 게 문과대,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는 조금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음대 미대는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문과대 교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참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요. 뭐 밥을 막 자유롭게 사지 못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의대 교수들은요, 의과대학 가보면은 주차장에 차가 다릅니다. 문과대랑 비교하면 딱 드러나요. 지금 이분들이 돈의 맛을 아직, 돈의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들도 이제 사람이 100만 원을 벌게 되면은 약간의 저축을 한다면 90만 원을 쓰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벌게 되면 9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 적어. 대충 그렇습니다. 잘 쓰니까 늘 그 돈이 있는 것 같지. 근데 그 돈이 1000만 원이 한 번, 두 번 잘 안 들어오면요, 힘듭니다. 그 쓰던 걸 줄이지를 못해요. 늘 이미 뭐 90만 원 쓰는 거에 맞춘 사람은 견디겠지만은 900만 원 쓰는 사람이 한순간에 90만 원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돈이 있는 것 같아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쓰는 구조라서 있는 거지 많은 게 아니에요. 다 사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우리 좀 뭐 하루 3끼만 안 먹어도 죽겠고, 물 몇 시간 못 먹으면 목이 타서 미치고, 숨은 5분간만 못 쉬어도 죽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 신들이 많죠. 질투의 신, 사랑의 신, 불의 신, 뭔가 만물에 대해서 다 신이 있습니다. 근데 돈의 신이 없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또는 저기 스칸디네아 반도에 있는 그쪽 신화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만신 개념이었잖아요. 온갖 신들이 있는데 돈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청동기 때로 보는데, 청동기 때는 돈이 없었다? 천만의 말씀. 청동기 화폐 있습니다. 돈 개념은 그때도 있었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이전하는 위만조선 때 보게 되면은 한나라 무제가 양복이라는 장수를 시켜서 위만조선을 치고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전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양복을 감옥에 보내고 뭐 죽이려고 하는데, 양복이 돈을 내고 풀려났다라는 게 중국 기록에도 있습니다. 속전을 내고. 그때도 돈을 내면요, 목숨하고 바꿨어요. 오히려 돈의 가치가 높았어요. 지금은 사형수가 됐을 때 돈을 내고 사형을 면해주는 경우는 없죠. 돈을 내고 보석은 해줍니다. 돈의 힘이 셌습니다. 왜 돈의 신이 없습니까? 돈의 신이 있으면요, 제우스도 아폴론도 못 당하기 때문에. 결국 돈신이 최고입니다.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돈이 귀신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에도, 그리고 군주제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청동기, 아마 신석기 사회에서도 거의 사람 목숨에 버금갈 정도로 돈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저도 이것저것 지금 일을 하는데, 전 체력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남들보다 체력적으로 과한 부하가 오는 걸 피하지 않고 맞습니다. 체력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판단력, 제 분야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 동원하는 것도 하는데, 딱 걸리는 게, 제가 돈이 딸리면은 일을 추진을 못해요. 돈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유비 장비, 제가 늘 보면서 전국에 영웅감들은 있어요. 뜨면 만나는데 그 영웅감들이 뭐 정주영이나 이병철 또는 박정희처럼 영웅이 못 되는 거는 실력, 체력 다 되는데 돈이 딸려서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은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 돈을 동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맥을 만들어서 5.16 또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돈이 힘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느냐? 민노총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노동운동을 성스럽게 봐주는 동안에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부패하게 돼 있죠. 이 노동조합들이 절대 권력이었죠. 약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제 기자를 하면서 몇몇 노동조합 기업체 가보면은 그 회장들, 그 위원장 만나보면은 무슨 뭐 어느 사장 만나는 것 같아요. 비서실도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노조 안에 노조가 있었잖아요. 노조가 워낙 커서 많은 직원을 건드리니까 그 직원들이 자기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 정도로 셉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부정부패가 생기고, 저는 이제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뭐 판공비 굉장히 막 기업체 법인 카드 쓰고요. 그리고 정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연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도 돈을 쓰다 보니까 화천대유가 이제 돈을 불투명하게 썼기 때문에 FIU에서 걸려가지고 저기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화천대유의 기자. 그 친구가 막 돈을 빼가지고 돈을 어디 보내고 하니까 1,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오면 FIU가 잡아갖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너무 많으면 조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기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오래 있던 사람이나 특수수사를 한 사람들은요, 돈을 쫓아가면은 이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봅니다. 민노총도 굉장히 이 돈을 불투명하게 다루다가 또 일부 정부 지원금도 받죠. 그러니까 그걸 공개해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안 한다 하다가 한국노총이 작년부터 공개할 거고 민노총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공개 문제를 놓고 공개하게 되면은 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재명,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벅화 갖고 초밥 사 먹고 뭐 한 게 다 드러날 것처럼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공개했는데 올해는 공개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민노총에서 제기가 됐는데 이게 과반수 투표를 못해서 부결돼서 올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민노총 전체 차원에서는 공시를 하자. 공시를 안 하면 위원장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는 건 없지만 잡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 노조원들이 자기들이 봉급의 몇 %를 노조비로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못 받아요. 돈 문제를 딱 거니까 노조원들도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물론 금속노조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제 민노총 전체 차원에서는 공개하자라고 결정이 됐지만 그 밑에 산별노조, 금속노조 무슨 거기서는 따로 결정을 하는데 금속노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갔어요. 그러나 이제 뭐 보건의료노조 이런 건 공개하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민노총은 북한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조직인데 돈으로 들어가니까 뚫리는 겁니다. 정보위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저렇게 한 달째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돈을 우습게 봐서 그렇고 돈 있는 집안 출신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돈에 아쉬운 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진짜 면허정지 길게 1년까지 받아갖고 1년 내내 의사 못하게 해서 돈 쫓기면은 부모한테 받아가는 것도 한두 푼이지. 그들이 한 5천, 6천 원 받을 텐데 한 달에 한 세금 떼고 3, 400원 받을 텐데 그거 없으면 어려울 거래요.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해서 나중에 면허정지 받게 되면은 의과대학 교수 봉급보다도 병원에서 받는 게 훨씬 많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대가 제일 교수들이 부자고 공대 뭐 이렇다. 힘들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집단사직을 하는 전공의협회하고 의대 교수들의 미래는 민노총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돈의 가치를 워낙 부유하게 살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들도 결국은 돈 앞에는요 서민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이 센 게 아니라 이 돈은요, 구석기 시대부터 무지무지 센 겁니다. 그 모든 신이 다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일본에 가보면은 신사 말고 신국 뭐 조그만 신만도 많잖아요. 거기는 뭐 하여간 만물에 거기도 가보면 돈의 신은 없는 걸로 보여요. 왜? 그 신을 모실 때 재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돈을 바치지. 그러니까 신을 움직이는 게 돈이었어요. 내 정성을 하고 기도하고 돈하고 재물. 재물도 어떻게 보면 돈이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 자체가 돈입니다.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자 생활 30몇 년을 하면서 지나면서 쭉 관찰하다가 돈이란 게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는 뭐 그까지 돈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돈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요. 전공의 협회하고 의대 교수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의사들은요, 사람 아픈 걸 고치는 데는 달인이지만 이 법적인 투쟁하는 데서는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위입니다. 지금 뭐 아까 면허정지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들어간다는 행정소송 해봐야 별 효과 없을 겁니다. 시간 지연 정도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 여론을 얻어가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의대 교수도 이게 전 의사들의 일관된 의견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좀 잘 되는 병원도 많으니까 이거는 세상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의료개혁을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상급 병원은 전문 아주 크게 이런 것만 하고 이 중간층을 키우고 의원을 키우자 이런 걸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 명분도 그리고 돈의 가치를 알면 진리도 안 맞는 투쟁입니다. 돈이 전공의하고 의대 교수들한테 깨우침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 겁니다. 지금 벌써 전공의들은 한 달이 지났고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들이 쭉 돌면서 의사들은 불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윤석열과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